신경해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해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원들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신경발생학과, 조직학, 신경계 혈관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뇌척수액과 뇌척수액의 통로, 말초신경 섬유, 척수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뇌간과 뇌신경 부분을 알아보겠고요. 네 번째 시간은 손해와 시상하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기저핵과 변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에선 시상과 대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해부학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부분들은 미리 좀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는 어센딩 트랙의 전달 경로, 또 디센딩 트랙의 또 전달 경로, 또 스파이널 리플렉스의 또 경로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때 손상되는 스파이널 트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또 증상들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에 있어서는 12가지 크레인 러브들을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각각의 크레인 러브에 따른 크레인 뉴클리아스의 위치, 그리고 또 그 각각 신경핵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전달로, 또 그 다음에 그 브레인스템의 인저리의 타입에 따라서 발생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들을 또 같이 신경 전달로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2가지 크레니얼 러브에 관련해서는 기능에 따른 분류들, 또 옵틱 너브와 관련한 비주얼 패스웨이를 암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주얼 패스웨이 경로의 부위에 따라서 손상되면 시야 장애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부위별 시야의 결손의 패턴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클로모토 뉴클리아이 또는 또 트로클리아 뉴클리아이, 또 앱저센트 뉴클리아이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오클라 머슬의 작용과 관련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퓨러리 리플렉스 패스웨이 뿐만 아니라 게이지 컨주게이션 패스웨이도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트리제미널 패스웨이 가세는 결국 얼굴 안면부의 센서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셜 뉴클리아의 패스웨이는 페이셜 팔시, 우리가 안면마비라고 하죠. 안면마비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인볼브되는 패스웨이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증상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패스웨이 어느 부분이 손상된 것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디터리 패스웨이 관련해서는 베스티뷸럴 코클리어 뉴클리어스가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알고 계셔야 되고, 전정신경과 관련한 패스웨이, 베스티뷸럴 리플렉스 패스웨이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과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은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어지게 되고, 브레인은 세레브럼과 브레인스템, 세레벨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세레브럼은 2개의 헤미스피어와 6개의 로브로 이루어집니다. 6개의 로브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제가 프론탈 롭, 템포럴 롭, 파레탈 롭, 또 뒷부분에 오시피탈 롭, 또 인슐라 롭, 그 다음에 림빅 롭으로 소개할 것인데, 먼저 세레브럼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세레블라 헤미스피어는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 베자 갱글리아로 이루어집니다. 그 세레블 헤미스피어를 육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 자이러스와 썰 사이로 이루어지는데, 자이러스는 보다시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또 들어간 부분이 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MRI 엑시얼 이미지 사진을 단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쭈글쭈글한 호두와 같은 뇌의 모습을 보게 되는 단면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쭈글쭈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자이러스, 또 들어간 부분들이 철설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옆모습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프론탈 롭, 템포럴 롭, 파리탈 로브와 같은 여러 가지 세레브럼의 로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론탈 로브는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아가 있는, 브로카 에어리아가 있는 바로 앞쪽에 위치한 로브고요. 그 다음 템포럴 로브는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센터가 있는 그 라테럴 서커스 밑에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뉴럴 튜브를 채우는
것이 뇌척수액이라고 그랬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경로를 뇌척수액 전달 통로, 즉 뇌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뇌실을 채우는 바로 뇌척수액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뇌척수액은 맑고 색깔이 없는 플루이드로 이루어졌고, 기능은 보다시피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즉 뇌를 또는 척수를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뼈 안에 뇌가 보호되고 있지만 머리뼈 안에서 뇌막이 뇌를 한 번 더 감싸고 있고, 그 뇌막과 뇌 사이에서 뇌척수액이 차 있음으로 인해서 뇌를 한 번 더, 척수를 한 번 더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대사산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뇌척수액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뿐만 아니라 흡수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사산물들이 제거되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들이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인자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성은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70%가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생성되는 양은 400ml, 400cc 정도가 되고요. 흡수가 되는 건, 없어지는 것은 또 알아봐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은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의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잠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스컬 두개골이 있고 안쪽에 주름이 져 있는 썰사이와 자이러스에 이루어진 뇌가 있습니다. 그 뇌와 코텍스와 스컬 사이에 뇌막이 있고요.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이, 뇌막과 뇌 사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CSF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 함은 바로,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뇌막과 뇌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또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그 혈관이 있게 되는데, 그 혈관 주변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CSF는 토탈 볼륨은 140cc에 이릅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 봤던 것처럼 데일리 400cc가 생산되는데 토탈 볼륨이 140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되는 일정 400cc. 세 번째 강의입니다. 뇌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간은 아래서부터 스파이널 코드와 인접한 부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메둘라, 폰스, 그다음 미드브레인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메둘라, 폰스, 미드브레인에 걸쳐 가지고 중요한 것은 뇌간 부위에서, 물론 뇌간 그 자체로 뇌와 스파이널 코드를 연결짓는 연결 통로 역할도 하긴 하지만, 연결 통로 역할도 하지만 뇌간 그 자체에서 뇌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뇌신경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뇌간의 부위에 따라서 메둘라 레벨에서는 대략 8, 9,
10, 11, 12번의 뇌신경들이 나오게 되고, 폰스 부분에서는 5, 6, 7, 8번의 뇌신경들이 위치하게 돼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 미드브레인은 3, 4번의 뇌신경이 시작되어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뇌간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뇌신경들이 위치하는지, 뇌신경의 핵이 위치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뇌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둘라는 단면상에서 특징적인 구조물은 바로 인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뇌간은 단면 이미지가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데 각 부위별 메둘라나 또는 폰스나 또 미드브레인이나 또 특징적인 모양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모양들을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또 각각의 단면 이미지만 가지고도 그 각각의 부위에 뇌간 부위에 연관된 뇌신경들을 또 떠올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숙지하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다음 모습에서 보시면 메둘라 레벨에서는 특징적 구조물이 다음과 같은 지렁이 모양의 인피리어 올리벌 컴플렉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보이면 바로 메둘라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뇌신경 핵들이 위치할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리어 올리벌 컴플렉스가 바로 이렇게 벤트럴 사이드에 좀 가깝게 위치하면서 그 앞쪽으로는 볼록하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바로 벤트럴 사이드의 피라미드가 되는 거고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연결된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메디알 렘니스커스, 바로 포스테리어 컬럼 메디알 렘니스커스 패스웨이에서 나왔던 등장했던 부분이고, 그 뒤, 이번 시간에는 세레벨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세레벨럼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터의 코오디네이션, 그 다음에 모터의 실행 기능, 그 다음 이퀄리브리엄을 유지하는 기능, 그 다음 피드백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는 차차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래 나온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도 있고 안 배웠던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드 세지탈 이미지입니다. 미드 세지탈 섹션 이미지입니다. 그 말뜻은 세지탈 섹션 컷 중에서도 저 가운데를 단면 이미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미디얼 서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 해서 각각의 부위들의 명칭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센트럴 서커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코퍼스 칼로즘입니다. 그리고 코퍼스 칼로즘 바로 위쪽에 이렇게 널찍하게 코퍼스 칼로즘 감싸듯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여러 자이러스 중에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당연히 프론탈 로브가 있겠죠. 그리고 파리탈 로브 일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리부토 오시피탈 썰커스가 보이고요. 칼카라인 썰커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오시피탈 로브가 되겠죠. 그 후에 오시피탈 로브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할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이가 세레벨럼이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이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브레인 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브레인 스템에서도 세 가지 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까지,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미드브레인, 또 이 부분 두툼한 부분,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폰스, 그 다음 그 아래쪽 부분을 스파인al 코드와 이어지는 부분,
메둘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큰 이미지들 안쪽에 위치한 부분, 이번 시간은 기저핵과 변연계, 림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저핵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저핵 부분의 어떤 기능에 대한 걸 잘 보여주는 그림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터 루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모터 루프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코티코스파나 트랙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된 우리가 패스웨이죠. 이 디센딩 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파란색 부분, 센서리 콜텍스의 일부분들과 또 프리모터 에어리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광범위 영역에서 이렇게 먼저 베저 갱글리아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통해서 베저 갱글리아 통한 신호가 다시 살라무스를 통해서 다시 살라무 코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다시 모토 코텍스의 중심 메인 에어리아를 6번과 4번 에어리아를 신호를 받게 되고, 그런 이후에서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실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베저 갱글리아를 통해서 다시 살라무스를 통해서 다시 코텍스가 돌아오는 루프 이후에 모터 패스웨이가 시작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운동에 선택하고 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저 갱글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살라무스도 관여를 하지만 베저 갱글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진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서 베저 갱글리아의 위치와 컴포넌트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이 다 베저 앵글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베저 앵글 컴포넌트들은 보다시피 그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그 다음에 푸테이먼과 글로스 펠리주스, 그 다음에 सब살렘 뉴클리어스까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코데이트 뉴클리어스는 이렇게 라테럴 벤트리클의 밑에 달려있는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부쩍권 형태로 보이는 부분이 푸테이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테이먼 부분의 더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글로스 펠리드스가 되는데, 글로스 펠리드스는 안쪽 부분과 인터널 부분 세그먼트와 익스터널 세그먼트 두 개로 나눠진 보여서 총 두 개의 구조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 덮개처럼 쓰여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덮개로 불리는 푸테이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데이트 뉴클리어스와 푸테이먼을 합쳐서 우리가 스트리아툼이라고도 달리 별칭하기도 합니다. 예, 신경해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상 부분, 살라무스라 불리는 부분과 그리고 대뇌 부분, 세레브럴 코텍스 부분에 대해서 이번 마지막 6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좀 익숙해지셔야 할 텐데요.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브레인의 코로날 섹션 이미지죠. 이런 섹션 이미지들은 코로날 커트 섹션에서 여러 부위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특징적으로 바로 살라무스를 관찰할 수가 있는 커팅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살라무스 말고도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코데이터 뉴클리어스, 또 푸테이먼, 그 다음에 글로스 팔리주스, 익스터나와 인터나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자이러스와 썰사이, 자이러스와 썰사이 이런 코텍스의 구조도 보이죠. 그래서 화이트 매터와 또 그레이 매터들 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우게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 이렇게 벤트리클이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뭐죠? 라테럴 벤트리클이 될 거고, 라테럴 벤트리클 안에 코리드 플렉서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코데이트 뉴클리어스가 베저 앵글 중에 하나는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한 부분, 이게 바로
마치 가운데에 서드 벤트리클을 경계로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는 이렇게 보다시피 얼핏 보기에 한 3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눠진 듯 보이죠. 그래서 위쪽의 부분은 우리가 안테리어 뉴클리어스 그룹이 될 거고, 바깥쪽에는 라테랄 뉴클리어스 그룹 또는 벤트럴 뉴클리어스 그룹 또는 그리고 안쪽에는 그 메디알 뉴클리어스 그룹, 이렇게 3가지 컴포넌트가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이겠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그룹이 더 추가로 세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아래쪽에 바로 살라무스 아래쪽에 위치하는 서브살라민 뉴클리어스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시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라무스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고, 살라무스 안쪽으로 가운데 부분에 라테랄 벤트클에서 넘어온 프라임 원론을 통해서 들어온 CSF가 또 지나가는 서드 벤트리클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드 벤트리클 주변으로 생기는 구조물, 우리가 발사학 부분에서 배웠다시피 디엔세팔론이라고 부르게 되죠. 디엔세팔 중에 하나인 조직 중에 하나인 살라무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겠습니다.